부부 갈등을 다루는 3대 사상가의 지혜. 현실적 사례로 배우는 갈등 해결법.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집에 들어오면 매일 크고 작은 다툼이 벌어진다. 설거지 하나로 시작된 말다툼이 어느새 서로의 인격을 공격하는 싸움으로 번진다. 여보, 설거지는 또 언제 할 거야? 아, 지금 좀 쉬고 있잖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나도 이랬어. 그런데 왜 집안일은 항상 내 몫이야? 이런 대화 정말 낯익지 않나요? 사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솔직하고 가장 방심하며 가장 많은 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실망도 크게 느껴지고 사소한 오해도 깊은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희망적입니다. 인류의 위대한 사상가들이 오래전부터 이런 갈등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제시해 왔거든요.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니체. 이 세 분의 철학을 현실적인 부부, 갈등 상황에 적용해 보면 감정에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그 지혜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챕터 1은 석가모니의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로 바라보기입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석가모니입니다. 박준호 씨와 김하나 씨 신혼부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저녁 시간 둘이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여보, 밥 먹을 때 핸드폰 좀 그만 봐. 잠깐만, 회사에서 급한 연락 왔어. 매번 그래. 나보다 핸드폰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뭘 그런 소리를.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안 봐. 하나 씨는 점점 화가 납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소중하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호 씨도 억울합니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왜 이해를 못하지? 라고 생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석가모니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위 상황에서 하나 씨의 집착은 무엇일까요? 남편은 밥 먹을 때 나에게만 집중해야 해. 내가 우선순위 1번이어야 해. 다른 부부들처럼 우리도 그래야 해. 준호 씨의 집착은 아내는 내 일을 이해해줘야 해. 내가 힘든 걸 알아줘야 해. 내 상황을 배려해줘야 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면 먼저 이런 집착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 씨가 석가모니의 지혜를 적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멈춤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나고 있구나. 두 번째는 자각입니다. 내가 남편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세 번째는 자비입니다. 남편도 힘들겠다. 회사 일이 많나 보네. 그러면 실제 대화는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보, 회사 일이 많아서 힘들어 보여. 그런데 나도 하루 종일 당신을 기다렸거든. 우리 30분만 핸드폰 없이 이야기할까? 어떠신가요? 같은 상황인데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석가모니는 부부 다툼이 일어날 때 3분 명상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1분 눈을 감고 천천히 숨 쉬며 지금 내가 화나고 있구나 인정하기. 두 번째 1분 상대방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생각해보기. 세 번째 1분 우리 관계가 이 문제보다 훨씬 소중하다 마음 다지기. 또 다른 현실 사례입니다. 돈 관리 갈등입니다. 이정수 씨와 김미란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뭐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 당신이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돈이 대부분이야. 그거 얼마나 된다고. 회사 생활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석가모니의 지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정수 씨가 집착을 내려놓고 생각한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회사 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아내도 우리 살림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겠지. 미란 씨가 자비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렇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 그래도 우리 가정 경제도 중요하니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 돈 문제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접근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챕터 2는 공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는 용기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물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허물이다. 이영애 씨와 김태수 씨 부부의 명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추석을 맞아 시댁에 내려간 영희 씨는 며칠간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이런 대화가 벌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가 당신 음식 솜씨 칭찬하시더라. 정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좀 힘들었어.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그래도 어머니 나름대로 가르쳐 주시려는 거잖아. 그건 알겠는데 내 방식도 인정해 주시면 좋겠어. 항상 틀렸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뭘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해. 어머니가 원래 그런 성격이야. 그런 성격이라고? 그럼 나는 평생 참고 살아야 하는 거야? 태수 씨는 아내의 기분을 이해하면서도 어머니를 옹호하고 싶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오히려 시어머니 편만 드는 것 같아 서운해요. 이런 상황에서 공자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군자는 먼저 실행하고 후에 말한다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태수 씨가 공자의 지혜를 적용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아내의 마음을 먼저 인정하기입니다. 여보, 미안해. 어머니 성격이라고 넘어가려 한 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힘들었을 텐데 그걸 무시한 것 같아서 미안해. 두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 세우기입니다. 다음에 명절에는 내가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릴게. 영희도 나름대로 요리를 잘하니까 영희 방식대로도 해보시라고. 그리고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나한테 말해줘. 내가 중재할 수 있게. 현실적인 공자식 사과법입니다. 잘못된 사과의 예를 먼저 들어보시죠. 미안한데.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사과할게. 그런데 당신도 미안해.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제 공자식 올바른 사과를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당신이 힘든 걸 알면서도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나설게. 또 다른 현실은 살해 약속 어김입니다. 민지 씨와 준성 씨 연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왜 지금 와? 미안, 회사에서 갑자기 회의가 생겼어. 매번 그래. 나와의 약속은 항상 뒤순이야.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니까. 공자식 접근을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너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한 내가 잘못했어. 회의가 있었다는 건 변명이고 미리 연락을 못한 게 가장 잘못이야. 앞으로는 너와 약속이 있는 날에는 다른 일정을 절대 잡지 않을게. 육아 갈등에서의 공자 지혜입니다. 최은진 씨와 박현수 씨는 5살 딸 예린이의 교육 방식으로 갈등합니다. 예린이가 피아노 학원 가기 싫다고 하는데 그만 보낼까? 왜? 한 달에 20만 원씩 내는데 그냥 그만둬? 아이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키는 게 맞아? 처음엔 다 싫어해.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당신은 아이 마음은 생각 안 해? 요즘 애들은 달라. 공자의 지혜로 접근하면 이렇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어른의 관점에서만 생각했나 봐. 예린이 마음도 중요하지. 우리 함께 예린이와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정말 싫어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어. 공자의 가르침처럼 변명보다는 인정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챕터 3은 니체의 갈등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입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니체의 유명한 말입니다. 박지연 씨와 이동욱 씨 부부는 결혼 2년 차입니다. 최근 지연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 창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카페 하고 싶어.
갑자기 왜? 지금 직장 나쁘지 않잖아. 매일 똑같은 일 반복하는 게 너무 지겨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어. 카페는 너무 위험하지 않아? 실패하면 어떻게 하고? 실패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 왜 미리 걱정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우리 집 사려면 돈도 모아야 하고, 돈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은 꿈이 없어? 이 대화 후 두 사람은 며칠간 냉전에 들어갔습니다. 지연 씨는 남편이 내 꿈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동욱 씨는 아내가 너무 충동적이다라고 느꼈어요. 니체는 인간은 고통과 충돌을 통해 성숙한다고 봤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경험을 긍정하는 아모르 파티, 즉 운명 사랑을 강조했어요. 니체의 관점에서 본 갈등입니다. 위 갈등을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지연 씨의 성장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진짜 욕구를 발견하는 과정, 안정적인 삶에서 벗어나 도전하려는 의지, 파트너와 가치관을 조율하는 법 배우기, 동욱 씨의 성장 포인트입니다. 안정 추구와 모험 정신 사이에서 균형 찾기, 파트너의 꿈을 지지하는 방법 배우기, 자신의 보수적 성향을 인정하고 발전시키기, 니체식 갈등 해결 과정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갈등을 성장의 기회로 재정의하기입니다. 여보, 우리 며칠간 싸웠는데 이번 기회에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같아. 나는 당신이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인 줄 몰랐어. 나도 당신이 나를 걱정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였구나 싶어. 무책임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네. 두 번째 단계는 각자의 철학을 존중하면서 새로운 길 찾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자. 6개월간 카페 창업을 준비해보는 거야. 시장 조사도 하고 사업 계획도 세워보고 그 과정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판단해보자. 나는 당신 꿈을 지지하지만 현실적 준비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 세 번째 단계는 갈등을 통한 관계의 진화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연 씨는 꿈과 현실의 균형점을 찾게 되고 동욱 씨는 파트너를 지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갈등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성숙한 부부로 만든 거죠. 또 다른 사례는 이사 문제입니다. 김수연 씨와 이민호 씨 부부는 이사 문제로 의견이 갈립니다. 여보, 우리 신도시로 이사 가자. 아이 교육 환경도 좋고 지금 집도 괜찮은데 왜? 이사 비용도 많이 들고 미래를 생각해봐. 아이가 커갈수록 교육이 중요해. 그렇다고 무리해서 빚내면서 이사 갈 필요는 없잖아. 니체의 철학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당신 말도 일리가 있어. 나는 아이 미래만 생각했는데 현재 우리 경제 상황도 중요하지.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은지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나도 아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 당신이 엄마로서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마워. 우리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 니체의 영원회귀 개념입니다. 니체는 만약 당신의 인생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래도 그 인생을 살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부부 갈등에도 이 질문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투는 일이 평생 반복된다면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그래도 함께 살고 싶다고 답할 수 있다면 그 갈등은 이미 성장의 재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챕터 4의 통합 사례는 세 가지 지혜를 모두 활용한 갈등 해결입니다. 최은영 씨와 김상현 씨 부부에게는 3살 아들 민준이가 있습니다. 요즘 이들의 가장 큰 갈등은 육아 방식입니다. 여보, 민준이가 또 밥 안 먹겠다고 해. 그럼 억지로라도 먹여야지. 애가 너무 말랐어. 억지로 먹이면 나중에 더 안 먹어. 육아서에서도 그러지 말라고 했어. 무슨 육아서만 믿어? 우리 어머니는 애들 다 그렇게 키우셨어. 시어머니 방식이랑 요즘 방식은 달라. 당신은 육아에 대해 공부를 안 해? 공부? 애 키우는 게 공부로 되는 줄 알아? 이제 3대 사상가의 지혜를 통합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석가모니의 지혜로 집착 내려놓기입니다. 은영 씨가 심호흡을 하며 생각합니다. 아,
지금 내가 내 방식이 옳다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남편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나와 같을 텐데. 상현 씨도 생각해 봅니다. 나도 어머니 방식이 검증된 방식이다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나? 두 번째 단계는 공자의 지혜로 먼저 사과하기입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육아에 대해 공부하고 고민하는 걸 인정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무조건 어머니 방식만 옳다고 한 것도 잘못이었어. 나도 미안해. 당신 의견을 무시하고 내 방식만 고집한 것 같아. 우리 함께 답을 찾아보자. 세 번째 단계는 니체의 지혜로 성장의 기회로 삼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민준이에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어? 해결 과정을 들어보시죠. 일주일간 민준이의 식습관을 관찰해보기. 육아 전문가 상담받기. 양가 부모님의 조언도 듣되 최종 결정은 부부가 하기. 한 달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우리만의 방식 찾기. 결과적으로 이 과정을 통해 은영 씨와 상현 씨는 각자의 육아 철학을 존중하면서도 아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갈등이 오히려 더 나은 부모가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챕터 5는 일상에서 실천하는 세 가지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의 마음챙김법. 화가 날 때 3분간 눈을 감고 숨쉬기. 지금 내가 화나고 있구나. 이 감정도 지나갈 것이다. 집착을 느낄 때 상대방은 이래야 한다는 생각 내려놓기. 내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니야.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어. 상대를 미워할 때 자비의 마음 떠올리기. 저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 하는 존재야.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공자의 관계 회복법.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시 인정하고 사과하기.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상대가 화날 때 일단 마음부터 달래주기. 화가 많이 났구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관계 회복할 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기. 작은 배려와 관심으로 사랑 표현하기. 니체의 성장 마인드셋. 갈등이 생겼을 때 이것도 우리 관계를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바라보기. 미래를 계획할 때 우리가 되고 싶은 모습을 그려보자.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하기. 챕터 6은 현실적인 연습 방법입니다. 이제 3주간의 실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하나씩 집중해서 연습해보세요. 1주차는 석가모니의 방법을 연습합니다. 매일 아침 5분 명상하기. 조용한 곳에 앉아서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해보세요. 화가 날 때 즉시 반응하지 않고 3번 깊게 숨쉬기. 이것만으로도 상황이 달라집니다. 저녁에 그날 집착했던 생각들 돌아보기. 오늘 나는 어떤 것에 집착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2주차는 공자의 방법을 연습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먼저 사과하기. 작은 일이라도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 만약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 표현하기. 말로 사랑해라고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3주차는 니체의 방법을 연습해봅니다. 갈등을 성장 일기로 기록하기. 싸움이 끝난 후 이 갈등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를 적어보세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기.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세요. 미래의 우리 모습 구체적으로 그려보기. 1년 후, 5년 후 우리는 어떤 부부가 되어 있을까요? 마지막 당부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석가모니의 3분 명상이든 공자의 먼저 사과하기든 니체의 성장 일기 쓰기든 말이에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여러분의 관계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값진 거예요.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이 갈등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갈등을 통해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타인에게 던지려는 불덩이를 스스로 움켜쥐는 것이다. 공자는 가르쳤습니다. 허물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허물이다. 니체는 외쳤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세 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 더 행복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부부들에게도 추천해 주세요. 모든 부부가 더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이 작은 지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론을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부부 갈등을 다루는 3대 사상가의 지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